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우화 대 가성비 두 트렌드로 극명하게 갈리는 요즘 잔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혜원 연구위원님,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기조는 뚜렷하게 갈립니다. 초우화 아니면 완전한 가성비. 일단 전자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5성급 특급 호텔에서 여는 아이의 돌잔치 수백에서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 전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부모들 사이에 호텔 돌잔치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인기가 많죠. 예. 보통 특급 호텔 돌잔치는 10명 이하, 가족 행사라도요. 수백만 원 기본입니다. 식대 자체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고요. 여기에 별실 보증금이나 대관료 등이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요구됩니다. 여기에 돌상 연출, 스냅 촬영, 헤어 메이크업, 의상 대여까지 하면은요. 예. 많게는 300만 원 추가되는 거죠. 요게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은 더 커집니다. 예. 4, 50명 이상 연애형으로 하다 보면 식대만으로도 뭐 800만 원 이상 들고요. 예. 패키지까지 선택하면 비용 1,000만 원 안팎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인기 호텔의 일정은 예약 오픈과 동시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예약하려면 6개월 전부터 무조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도 아내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예약 오픈하는 날에 모 호텔에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수백 통을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에요. 이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네네네. 자, 이런 치열한 경쟁도 뚫고 초우화 돌잔치를 이제 호텔에서 열었던 일부 스타들의 모습이 최근에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딸 제이가 돌잔치를 열었는데요. 예. 서울의 5성급 호텔, 잠실에 있는 S호텔에서 열었습니다. 예. 여기에 식대가 17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이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100여 명 정도 된다 하면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돈이 쓰였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2억 가까이 되네요, 식대만. 네. 동료 연예인들이 이곳을 다녀오고 나서 와, S호텔 돌잔치 코스 요리라니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만족스러운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우 김용건 씨의 아들과 결혼을 한 배우 황보라 씨는요. 아들 우인군의 돌잔치도 5성급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네. 럭셔리 돌잔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요. 가족들이 입은 옷의 한복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한복이었고요. 네. 또 답례품으로 발걸음해 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답례품이 20만 원에 육박하는 돌미역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럭셔리 돌잔치를 여는 추세가 스타들 사이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상반된 트렌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같은 연예인들의 사례여도 여기 풍경은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심영탁 씨의 경우도 그랬고 네네. 다섯 아들 마음인 개그우먼 정주리 씨도 이제 막내 아들 돌잔치를 셀프로 했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그우먼 정주리 씨는 아들만 5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5째 아들을 낳고 돌잔치를 했습니다. 넷째 아들, 5째 아들 모두 돌잔치를 집에서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SNS에 올리기를 집에서 간단히 돌상 차리고 가족 사진 찍었는데 7명이 다 같이 잘 나온 사진 이거 한 장뿐이다 라면서 되게 재치 있게 글을 올렸습니다. 구도가 꽉 차네요, 진짜. 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이 참 단란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네, 자 배우 심영탁 씨의 사례는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라이브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고요. 자, 이런 유행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찾아온 어떤 사회적 흐름과 좀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뭐 보다 더 적은 인원이 가족끼리 모여서 간소하게 뭔가를 하는 게 일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셀프로 하더라도 구색은 다 갖추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셀프 돌잔치라는 게 주로 룸이 있는 식당을 대관하거나요. 예. 집에서 직접 하는 건데요. 스스로 준비하다 보니 먼저 사회자는 부모들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사회를 보면요. 예. 가족의 시선에서 더 따뜻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도 제가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돌상도 대여 문화가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돌상 패키지 준비하면 한 5에서 10만 원 안팎에 한복, 테이블, 또 식탁보, 돌잡이 용품까지 전부 보내줍니다. 돌떡이나 돌 과일, 케이크까지 보내주는데요. 이것도 실물 아닌 전부 모형이다 보니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아기 성장 영상 꼭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3만 원 정도면 소액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직접 셀프 준비를 하면서 가성비로 돌상 차리는 부모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출 차원에서는 뭐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 연애 돌잔치도 정말 많겠습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게 이런 극과 극의 풍경이라는 겁니다. 초우화, 가성비.
뚜렷한 기조가 엿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쪽의 초와 돌잔치를 살펴보면은요, 결국 아이 수가 줄어든 대신에 한 명의 아이에게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예.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첫 생을 기억에 남는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거죠. 예. 근데 다른 한쪽에는요, 분명히 가성비, 네. 공유 경제, 또 합리적인 소비에 익숙한 세대가 결혼 문화를 바꿨듯이 또 돌잔치 문화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일 일이 많지 않다 보니 돌잔치 등의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부를 서로 물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잔치라는 특성은 점점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예. 다만 이러한 양극화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갈라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좀 고민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양극화의 한 단면으로 보신다. 최근 돌잔치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아기의 이제 필수 선물로 여겨졌었잖아요. 돌반지가 돌반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반지 대신에 현금을 선물하는 현금 돌잔치가 또 어쩔 수 없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돌잔치 초대받으면 너무나 축하해주고 싶죠. 네. 하지만 사례로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 너무나 고민됩니다. 이 돌반지 하면 보통 한돈을 선물했는데요. 이게 2000년 초반에만 해도 10만 원 안팎이었어요. 예. 근데 얼마 전 보니까 이미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돌반지 대신에 현금 혹은 적금 통장 혹은 ETF처럼 금융상품을 주는 것까지도 선택되고 있습니다. 예. 실용성을 중시하다 보니 돌반지보다는 현금 돌잔치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한 거죠. 이 돌반지라는 게 귀금속을 주고 받는다라는 단순한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네, 전통적으로 돌잔치는 아이가 생후 1년 동안 무사히 자란 것을 기념하면서요. 앞으로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면서 가장 소중한 금을 서로 선물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의미 또 잔치라는 것의 의미가 예. 달라지면서 전통적인 돌잔치 문화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네네. 이게 또 받는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또 부담이에요. 이게 또 나중에 금값이 더 오를 거란 생각이 드니까 자, 이게 경제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돌드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초우와 돌잔치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최근에 감지가 되고 있는데 돌드매라는 말은 이제 스드메에서 따온 말이죠. 이 분야의 원조는 단연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딩 문화 같은 경우도요. 요즘에는 트렌드 변화가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건 이제 럭셔리 웨딩 문화인데 뭐 불황에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감당이 가능한데 이걸 하는 걸 뭐 문제 삼겠냐마는요. 이제 배우 김우빈 씨와 결혼한 신민아 씨가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 한 벌이 4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배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가 최근에 결혼을 했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여기에 신민아 씨가 입은 드레스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튜브톱 드레스였는데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오. 2026 봄 컬렉션 옷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옷이에요. 그렇죠? 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중동 재벌이라든지 할리우드 셀럽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돈으로 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4,200만 원에 육박하는 드레스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구매해서 입으셨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배우 함은정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어떤 옷을 입게 될지 브이로그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거든요. 근데 피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분홍색 장식이 굉장히 화려한 6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오. 입은 것을 보고 네. 굉장히 많은 이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예식 규모를 줄이는 만큼 어떠한 럭셔리한 장소 또는 스페셜한 드레스로 예비 부부들이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구매를 한 건지 뭐 대여한 건지 이런 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이런 고가의 드레스들은 사실 피팅하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피팅 비용도 아주 비싸고 뭐 입어보는 기회도 아주 한정이 돼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대척점에 놓인 케이스를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드레스 한번 입어볼 돈으로 아예 살 수가 있다라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초저가 드레스를 구입해서 식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성비 웨딩이 굉장히 당연해졌습니다. 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웨딩드레스 검색을 해보면요. 지역마다 최소 수십 건에서 수백 건까지의 중고 웨딩드레스 판매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통업계에서 말하는 게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웨딩드레스 검색 결과가 점점 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드레스뿐만 아니고요. 머리띠나 왕관, 면사포 등 결혼 소품 거래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네.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뿐만
뿐만 아니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드레스를 구매하는 것도 인기입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 의하면요. 작년에 2분기, 3분기 한국의 웨딩드레스 거래액이 그 전년 동기 대비 네. 20% 이상 늘었습니다. 오. 베일, 숄, 부케 이런 결혼식 액세서리도요. 3분기 거래액이 직전 분기보다 40%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외 직구 플랫폼을 보면은요. 웨딩 드레스가 뭐 몇천 종 이상이 등록돼 있고요. 최저가 제품 4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팔린 인기 제품군은 6만 원에서 8만 원대죠. 네. 그러니까 고가 드레스를 빌리느니 나만의 드레스를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촬영이나 본식에 한번 입고 예. 다시 또 중고 거래로 팔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들, 합리적인 신랑 신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예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볼 텐데 이 네. 배우 겸 모델이죠. 줄리엔 강과 결혼한 유튜버 JJ 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외 직구 드레스를 1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사서 식전 드레스로 활용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0만 원대의 웨딩 드레스를 구매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는데요. 세 벌 정도를 저렴하게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 16만 5천 원 정도 되는 머메이드 드레스가 있고요. 또 11만 원대 A라인 디자인 드레스 그리고 트임이 살짝 있는 드레스가 10만 원대에 구입을 했다고 예. 했는데 세 벌 다 입어보고 이제 후기를 전하기를 한 벌은 신부 대기실에서 입을 정도로 사진 찍기에도 아주 유용할 정도의 드레스인 것 같다라면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요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직접 산 드레스의 후기를 남긴다든지 꿀팁을 공유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뭐 유명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웨딩에서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뭐 사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도 있다라고 소개해준 차원으로 저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뿐만이 아니고 예식 자체도요. 이제 비용은 더 줄이면서 보다 신랑 신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가는 추세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운동회 결혼식 이건 뭐예요? 네, 요즘 흔한 예식은 거부하고요. 예. 자신만의 독특한 결혼식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네. 지금 운동회 현장인 것 같아요, 꼭. 네, 정말.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신랑 신부가 120명의 지인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서 운동회로 결혼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네. 아무래도 결혼식이니까 뭐 신랑 신부 입장이나 성혼 선언, 혼인 서약, 축사 등의 형식과 절차는 갖췄는데요. 그런 요식행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본 게임에 네. 들어가서요. 이후로는 뭐 큰 공 굴리기, 판 뒤집기, 대형 바통 개주, 박 터트리기 등 여러 경기를 열렸고요. 네. 하객들도 구두 대신에 모두 운동화 신고 오셨습니다. 다리 찢고 몸 날리면서 승부욕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회 결혼식의 마지막은요. 팀별 시상과 경품 추첨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본식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총 400만 원 정도로요. 일반적 예식의 5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예식 문화도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주례 없는 결혼식 이렇게 요식행위라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표현했던 이런 부분들의 덩치는 점점 줄고 이제 본인들의 로망을 실현하고 지인들과 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많이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자, 뭐 돈이 얼마나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의 공통점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좀 추억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죠. 이런 결혼식 또 돌잔치 더 나아가서 환갑연 같은 오래된 아날로그 추억들을 또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요. 예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잔치나 식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술적 문제나 기계 문제로 재생을 못하고 계신데요. 서울 강서 50플러스 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집에 소중하게 보관해두면서 볼 수는 없었던 예. 비디오 테이프를 MP4 파일, 컴퓨터 동영상 파일로 변환해서 USB에 담아주는 추억의 비디오 테이프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가서 MP4로 변환을 하면요. 예.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뀝니다. 이 옛날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예. 결혼식 비디오 가만히 보면은 여성분들 모두 다 빨간 립스틱 바르고 계시고요. 네. 또 분홍색 보라장한 신부도 보입니다. 네. 특히 남성분들도요. 장발에 금색 뿔테 안경 쓰고 계셔가지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상이 담겨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집에 예전에 외가댁 잔치 비디오 테이프로 가지고 그래요? 있어서 못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 가서 꼭 MP4로 변형하고 싶습니다. 네, 자 소중한 날을 추억하는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각각이죠. 다만 각각의 추억의 의미,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형편껏 한다면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나만의 경험,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소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 맞추어서 나의 추억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요즘 시대 트렌드에 딱 맞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원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